이성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트레이너랑 회원이랑 하는 건 됩니까? 그건 전 절대 반대하고 저도 트레이너 생활할 때도 그것만큼은 그것만큼은 네. 걸린 적은 있나요? 있죠. 네. 그럼 어떻게 회사? 퇴사 네 저희 대표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분이 아예 헬스를 안 해보신 뭐 20대 초반 아니면 30대 초반인데 그런 분들이 운동을 하게 된다면 PT를 꼭 받아야 되나요, 사실? 그리고 만약에 PT를 받아야 된다면 몇 회를 받아야 되나요? 정답은 없는데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초보자라면 PT를 꼭 받으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요즘은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뭐 인스타나 실제로 요즘은 트레이너 면접만 보더라도 운동 어디서 배우셨어요? 물어보면 유튜브에서 뭐 배웠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정도로. 근데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전 한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PT를 직접 받으면서 직접 하는 거랑 유튜브로 보고 배우는 거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처음 배울 때만큼만은 PT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최소한 10회 정도라도 받아서 어느 정도 혼자 운동할 수 있게끔이라든지 자세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받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운동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뭐 그냥 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뭐 내가 할 말은 아닌데 몸이 좋아지긴 어렵고 또 고중량을 어쨌든 다뤄야 되는 업종이잖아요. 네. 유튜브나 이런 걸로 봐서 자세가 좀 틀리거나 하면 이게 지금 안 다쳐도 누적돼서 그렇죠. 쌓여서 다닐 네. 그런 분들이 또 많죠. 네. 네. 그렇게 다쳐서 PT를 또 재활로 받으시는 분들도 꽤 되죠. 엄청 많습니다. 투자를 조금 더 해서 그렇죠. 네. 10회라도 네. 20회라도 하는 게 낫다. 근데 10회 정도, 20회 정도 받으면 그럼 혼자 운동할 수 있나요? 물론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10회, 20회 정도만 받는 거랑 아예 안 받는 사람하고는 그래도 크게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격투기도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아예 안 배운 사람과 그렇죠. 3개월만 배운 사람은 네. 완전 다르죠. 이제 대표님 운동하실 때 이렇게 옆에 이제 뭐 아줌마들도 있고 아저씨들도 있고 젊은 분들 뭐 남녀들 다 있는데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서 저런 분들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대표다 보니까 이 공간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잖아요. 뭐 이제 이걸 왜 여기에 놨고 왜 이 기구를 사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100% 이해도가 높아서 그렇게 놨지만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분 아무래도 회원님들은 다 모르실 수밖에 없고 처음 오신 분들은 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 걸 잘 이해를 못 하시고 하실 때 그런 걸 잘 못 알아주실 때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뭐 그렇다고 뭐 네. 성신여대점 같은 경우는 기구가 저희가 워낙 평수가 넓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저희가 프리모션이라는 제품의 풀 세트를 저희가 갖다 놨어요. 그 왜 그런지를 모르고 그냥 일반 회원들이 봤을 땐 이 기구 왜 갖다 놨지? 이거 별로 좋지도 않은데? 그런 얘기들을 실제로 많이 하시고 근데 저는 거기에 타겟은 20대 여성분들 처음 운동하시는 여성분들에 대한 컨셉을 잡고 처음부터 설계를 했었고 타겟을 잡고 이제 여성분들이나 초보자들한테는 케이블 쪽의 운동기구가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케이블 쪽에서 근데 제일 좋은 기구 브랜드는 프리모션이라는 회사의 기구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감도가 상당히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케이블 같은 네, 그래서 여성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은 프리모션의 케이블 제품을 이용하시면은 훨씬 더 자극을 잘 느끼실 수 있으니까 운동하시는데 감도라든지 이런 것도 좋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건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뭐 처음 보는 건데 왜 이걸 갖다 놨지? 그런 걸 잘 몰라주실 때 그런 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네. 대형 헬스장과 개인 PT샵 차이점은 뭐고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개인 PT샵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회원님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 PT샵 같은 경우는 회원권은 따로 끊지 않고 PT만 등록을 하시더라도 뭐 이렇게 운동까지 다 개인 운동까지 다 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회원권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시고 그 다음에 PT는 부가 서비스처럼 하시는 개념이다 보니까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거는 뭐 크게 뭐 차이가 있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 PT샵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잘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나오셔서 개인으로 이제 차리셔서 하시는 게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메리트가 있고 대형 헬스장도 대형 체인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걸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퀄리티가 어디가 좋다 이거는 뭐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장단점이라고 했을 때 개인 PT샵이 조금 저렴할 거고 뭐 회원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좀 보상이 되니까. 대신에 이제 뭐 대형 평수는 회원권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부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낫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아주 단순한 걸로 뭐 주차를 이야기해도 사실 대표님은 주차 대수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데만 엄청나게 하는 많이 거잖아요. 들어가요. PT샵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안 되는 곳도 있고 걸어와야 되는 곳들도 있고 뭐 샤워부스가 없는 곳들도 있고 뭐 이런 부가적인 것들의 차이가 있죠. 대형 평수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대형이다 보니까 기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기구가 있다는 거. 그쵸. 그리고 PT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기구가 한정적이어서 써볼 수 있는 기구가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거. 물론 이제 프리웨이트라든지 맨몸 운동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에 있어서 기구라는 부분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양한 기구를 체험해 보시고 이제 다양하게 운동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대형 평수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별로 기구 쪽에는 관심이 없고 프리웨이트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더 배우고 싶다 하시면은 PT샵 쪽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다이어트에 조금 더 니즈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구가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반대로 조금 더 근비대라든지 웨이트 쪽에 조금 더 니즈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기구를 조금 더 써볼 수 있는 대형 헬스장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퀄리티나 이런 거에 크게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크게 퀄리티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네. 크게 차이는 없다. 네. 아무래도 그냥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보다 프라이빗하게 하려면 개인 PT샵이 나을 수 있고, 대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회원들끼리도 실제로 친해집니다. 그렇죠. 예. 네. 저는 몸이 안 좋지만 몸이 좋고 체급이 비슷하다 그러면은 그냥 눈인사 한 번씩 하다가 뭐 괜히 한마디 하는 거죠. 뭐 아이고 한번 서포트 해드릴까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고 막 몸 되게 좋다. 뭐 언제 하시냐. 뭐 이러면서 이제 친해지고 이러면서 막 삼겹살도 먹고, 저희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은근히 있어요. 근데 관장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이성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도 많이 봤고요. 많이 네. 있고, 네. 네. 트레이너랑 회원이랑 하는 건 됩니까? 그건 전 절대 반대하고. 저도 트레이너 생활할 때도 그것만큼은. 네. 그것만큼은. 네. 만약에 그런 분들이 걸린 적은 있나요? 있죠. 네. 그럼 있죠. 어떻게 그럼 저희는 바로 퇴사? 네, 저희는. 네. 항상 저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대표님께서 생각했을 때 회원들이 운동을 좀 더 했으면 좋겠고 원하시는 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이만큼 하면 되는데 저 사람 힘 남았는데, 그랬을 때 필요한 게 어떤 건가요? 이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저희 선생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좋은 트레이너, 잘하는 트레이너, 일을 잘하는 트레이너랑 좋은 트레이너랑 요 두 가지에 대해서 항상 설명을 하거든요. 일 잘하고 매출을 잘하는 정말 인정받는 트레이너는 저는 소개권이 많은 트레이너라고 얘기를 하고요. 좋은 트레이너는 회원님들한테 얼마나 동기부여를 잘 시켜주냐, 이걸 잘하는 트레이너가 좋은 트레이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트레이너라는 직업에 있어서 동기부여라는 부분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정말 대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요즘 챗GPT나 뭐 AI로 많은 대체를 할 거지만 이건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걸 얼마나 잘 할 수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뭐 매출이 안 나오거나 뭐 이 사람이 뭐 정말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한다. 저는 그건 트레이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네, 명확하게. 네, 트레이너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레이너가 그만큼 동기부여라든지 그만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트레이너 생활할 때 저도 세일즈 이런 거 솔직히 잘 못해요. 성향 자체가. 앉혀놓고 막 이렇게 막 30분 막 1시간 막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운동 30분에서 1시간 시키고 정말 운동에 대한 만족도를 극대화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먼저 PT에 대해 물어보게끔 하자. 그게 좋은 트레이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안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 되게 자존심 상해하고 그건 내 잘못인 거고. 예. 그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먼저도 다 물어보시고 이제 더 등록률도 높아지고, 뭐 회원들한테 아쉽다 이런 거기보다는 트레이너라는 사람이 이제 어찌됐건 돈을 받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결과를 만들어줘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뭐 아쉬웠다기보다는 그게 안 되면은 트레이너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나 자신에서부터 좀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여기를 와야 되게끔, 그리고 원하게끔 계속 그거에만 집중을. 매출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자연 발생으로 계속 뜰 수밖에 없네요. 근본적인 것부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근본만 생각하시는구나.
106이 또 근본 기본이. 지금 현직에서 일하는 트레이너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트레이너 선생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저희 선생님들한테 항상 하는 말인데 전 딴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꼭 자기 개발하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됐건 간에 뭐 다른 데 외부 교육을 다니건 뭐 본인 스스로 책을 보고 공부를 하건 아니면 뭐 하다못해 그냥 자기 개발 책을 읽건 어떤 부분으로건 간에 자기 개발 꼭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야지 언제까지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센터에서 신규 오는 거 기다리면서 왜 신규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저희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발전해야 된다. 네, 뒤처지면 안 된다. 네, 요 얘기만 하고 싶고요. 뭐 회원님들한테는 네, 뭐 운동 꾸준히 나오셔라. 네, 꾸준히가 제일 중요하다. 네, 뭐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함께 해주셔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